안녕하세요. 도리쌤입니다. 오늘 성인간호 5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딥베인 스롬보시스, DVT, 심부정맥 혈전증이 나왔는데요. 55번, 고관절 수술, 엉덩관절 수술 후에 오랫동안 못 움직이고 침상 안정 중이겠죠. 그런데 한쪽 다리가 유달리 아프고 열감을 호소한다면 혈전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줄, 다른 쪽 다리에 비해서 부어있고 종창, 부어있고 호만 사인이 양성이라고 했는데요. 호만 징후, 호만 사인은 그림에 보시면 다리를 들고 발을 발등 쪽으로 족배 굴곡, 배굴했을 때 뒤쪽 장단지 쪽이 당기고 아픈 게 양성입니다. 이런 DVT일 때 1번 5 내지 7일간 침상 안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DVT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된다고 하지만 이미 생기고 나서는 혈전이 정맥벽에 달라붙어야 안전하죠.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전신을 돌아다니면 색전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미 생기고 나서는 5 내지 7일간 침상 안정합니다. 2번 하지를 심장보다 올리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함으로써 다리 쪽에 있는 혈류가 귀환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압박 스타킹은 수면시까지는 착용하라고 권하진 않습니다. 3번 온찜질을 적용하는 이유는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액의 흐름을 증진시킬 수 있겠죠. 4번 의사가 예방적 목적으로 혹은 생기고 나서 치료적 목적으로 항응고제 이름 꼭 기억하셔야죠. 헤파린 또 와파린은 물질명이고 쿠마딘 혹은 코마딘이라고 읽는 항응고제 투여합니다. 5번 통증 경감을 위해서는 진통제를 투여해야지 마사지를 하면 혈전이 떨어져 나가 돌아다니다가 가장 위험한 폐동맥 등을 막는 폐색전증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혈전이 생긴 이후에는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 정답 5번이었습니다. 56번 위식도 역류 나왔는데요. 그림 보시면 식도에서 위로 연결되는 위의 입구에 해당되는 분문이 있고요. 위에서 12지장으로 연결되는 출구에 해당되는 유문이 있는데요. 역류 질환은 식도 하부 위 분문 쪽에 관략근, 조임근이 약화돼서 나타나는 증상일 텐데요. 1번 수면 시에 침상머리를 좀 올려야 역류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 2번 식사 중에 물을 조금씩 먹는 게 음식이 내려가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음식이 내려갈 때 좀 도움이 되도록 물을 조금씩 먹을 수 있습니다. 3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몸을 앞으로 구부리면 복압이 증가되면서 위쪽으로 압박이 가겠죠. 그럼 역류 증상을 악화시키니까 복압이 증가되는 행위는 피해야 되고요. 4번 식사 후에 똑바로 눕는 것이 아니라 침상머리를 많이 올려서 앉아있는 게 좋겠죠. 5번 취침 전에는 어떤 것도 먹지 않는 게 좋겠어요. 위식도 역류의 유발 원인은 야식, 과식, 탄산음료나 담배 등이 원인이 된답니다. 복부 비만, 체중 감소시켜야 위로 압박이 가해지는 걸 예방할 수 있겠죠. 맞는 말 3번 복압이 증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였습니다. 57번 천식 아스마는 알레르기 질환이죠. 쌕쌕거림, 천명음, 휘징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호기, 날숨 시에 기도가 좁아져서 공기가 빠져나가기 어려워서 나는 휘파람, 겨울철 창밖에 나는 소리 같은 천명음이 있고 호흡 곤란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투여하는 약을 물어봤는데요. 보기 5개가 모두 천식 환자에게 쓰는 약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쓰는 약을 공부하겠습니다. 1번 스테로이드는 기도의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는 약 또는 IV 혹은 흡입 형태로 투여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쓰는 약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또 쓰고 또 다른 약과 함께 사용하게 되죠. 2번의 항히스타민제랑 4번의 비만세포 안정제는 위에 설명을 봐주세요. 히스타민이나
비만세포가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된 물질입니다. 히스타민과 비만세포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알레르기 관련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 비만세포 안정제는 항알레르기약, 즉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이지만 급히 쓰는 약은 아닙니다. 3번이 정답인데요. 속효성 베타 아고니스트란 베타가 교감신경계 말하죠. 교감신경계 물질로서 기도를 확장시키는 역할입니다. 3번에 속효성 교감신경 약의 이름이 우리 국가고시에도 나왔는데요. 1번 알부테롤과 살부타몰이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약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알부테롤, 살부타몰, 상품명으로 벤톨린이라고 보셨을 텐데요. 또 하나의 교감신경 약물 터부탈린이라고 상품명은 브리카닐 등이 있겠습니다. 교감신경 약물 1번 알부테롤 또는 살부타몰, 2번 터부탈린은 주로 흡입, 에어로졸 혹은 병원에서 어떤 기계장치, 네블라이저 등을 통해서 흡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빨리 사용하는 약이 되고요. 5번의 류코트리엔 완화제란 류코트리엔이 뭔지 알아야겠죠. 세기관지 평활근을 수축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천식 환자에게는 그것을 완화시키는 약을 장기적으로 투여합니다. 또 이 외에 아래쪽 보시면 에피네프린이라고 교감신경 물질이죠. IM 자가주사를 하기도 한답니다. 근육주사, 대퇴, 자가주사를 하기도 하는 에피네프린. 또한 아미노필린이라는 천식약이 있는데요. 응급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 환자들 5% DW 포도당 수액에 믹스하여 점적 주사하는 아미노필린도 천식의 약이 되겠습니다. 58번 심부전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우렬성 심부전 환자가 안절부절하는 이유는 저산소증 때문이겠죠. 하이폭시아 특히 뇌, 브레인에 산소가 부족할 때 안절부절하면서 숨쉬기 어렵고 분홍색의 거품 섞인 객담이라는 것은 폐에도 물이 차고 모세혈관이 약간 파열됐다고 볼 수 있죠. 풀모너리 에데마, 폐수종, 폐부종 상태가 되겠죠. 1번 정맥으로 수액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뇨제를 투여하고 수분을 제한해서 전체 체액량을 낮춰야 심부전이나 폐부종 상태가 완화되겠죠. 틀린 말 1번이고요. 2번 비강 캐뉼라로 산소를 공급하는 거나 3번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좌위, 반좌위를 취해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호흡곤란, 디스프니아 증상이 있을 때 해주는 간호이죠. 4번 심근 수축력 강화를 위한 약이 디지탈리스 계통의 강심제, 그 이름이 디곡신이죠. 1회 심박 출량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맥박 횟수는 느려지겠죠. 서맥을 유발할 수도 있는 디곡신, 강심제 투여하게 되고 5번 전체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안정, 거의 절대 안정,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ABR을 하게 됩니다. 틀린 말 1번이었습니다. 59번 승모판 폐쇄 부전증. 승모판은 심장의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인데요. 원래 이름이 이천판이죠. 이천판이라는 단어보다 승모판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데요. 그림 보시면 폐정맥으로부터 산소가 많은 혈액이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가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 산소가 많은 혈액이 전신에 공급이 돼야 될 텐데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있는 이천판, 승모판이 기능을 잘 못해서 좌심실에 있는 혈액이 좌심방으로 역류하게 되면 1번 전신에 산소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피곤할 것이고요. 2번 폐 쪽으로 혈액이 역류하고 있으니까 폐고혈압. 3번처럼 폐정맥 쪽으로 피가 멈춰져 고여져 있는 우렬. 4번처럼 좌심방 쪽으로 피가 역류하고 있으니 압력이 증가한다. 맞는 말이 되고요.
틀린 말 5번입니다. 심박 출량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 부족해지겠죠.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심박 출량이 부족해질 겁니다. 위쪽으로 역류하게 되니까요. 승모판,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이천판. 폐쇄 부전은 판막이 기능을 못해서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